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세계 PNC와 함께하는 온택트 사진 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활용한 음식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세팅, 그리고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지 저와 함께 봐보시도록 하시죠. 음식 사진을 맛있어 보이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렇게 배경지 세팅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나무로 된 것들이나 대리석을 쓰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시트지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춰주시는 게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좀 따뜻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색상의 나무 바닥의 시트지와 뒤쪽에 벽돌 모양의 시트지를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명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쪽과 앞쪽에 두 개의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명은 엘링크롬에서 나온 원이라는 조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이 없죠. 무선 조명이고 굉장히 작고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나 야외에서 이동이 많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되는 것이죠. 일단 제가 파워를 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워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파워가 켜지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켈빈 값을 모델링 램프에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좋았어요. 원하시는 컬러로 모델링 램프만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고 순간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조명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쪽 뒤에 있는 조명, 좀 전에 설명드린 조명이 메인 라이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역사광,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서 뒤에서 들어오는 빛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앞쪽에 설치된 조명이 필라이트, 모자란 빛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조명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조명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결과물은 바로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때 좀 튀어나온 듯한 사진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조명 세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고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봐보시죠. 자, 먼저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α7M3 카메라에 렌즈는 시그마 2470 2.8 아트 렌즈를 지금 장착을 해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엘링크롬 전용 동조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등이 세팅이 되는데 동조기를 통해서 동시에 빛이 터지면서 발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순간광들은 굉장히 순간 출력이 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광원이 혼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명이 터지는 순간의 노출을 잡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동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엘링크롬 조명 같은 경우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지만은 다른 브랜드 조명을 같이 섞어 쓴다, 그럴 때는 광동조라는 걸 사용을 하죠. 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받아서 터지게 되는 그런 효과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동조기 하나로 엘링크롬의 두 가지 등을 한꺼번에 발광시키는 그런 동조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발광을 해보고 자,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음식 촬영 같은 거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조리개 세팅 값을 굉장히 높게 잡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높게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이 DSLR 카메라, 그러니까 SLR, 미러리스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리개, 그러니까 심도 조절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6.3 정도 사이에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여버리면은 이렇게 다 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버리면 음식이 좀 맛없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개방을 해버리면 음식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한 부분만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무슨 음식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추천한 조리개 수는 5.6에서 6.3 정도, 그리고 타이트하게 들어간다 치면은 조금 더 8까지 조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 앵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촬영하시는 앵글이죠. 아이뷰, 눈높이에서 가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촬영을 먼저 진행해 볼게요. 화각도 좀 다양하게
넓게, 좁게, 그리고 다양하게 담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가깝게 찍는 게 더 맛있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맛있는 사진을 담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앵글을 이제 잡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사진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거나 두께가 있는 좀 입체감이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뷰 정도로 촬영해 주시면 이쁘게 나오는데 좀 플랫한 음식들, 피자, 뭐 파스타 이런 음식들은 탑뷰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팅을 바꿨습니다. 아까 햄버거가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음식이었다면 지금 타르트죠. 타르트가 좀 낮고 플랫한 제품이라서 전체적인 플레이팅을 좀 바꾸고 제가 위에 올라가서 탑뷰로 촬영을 해볼 거고, 그리고 또 밑에서 아까처럼 아이뷰로도 촬영을 해볼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 사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전체가 다 보이게 찍는 거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촬영을 해 주시는데, 먼저 아이뷰 먼저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도 담아보고 타이트하게 한 제품씩도 담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뷰를 다 촬영을 했다면 이제 앵글을 좀 바꿔서 탑뷰도 촬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앵글일수록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 올라갈게요.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순간광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명을 사용하실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뒤쪽에 있는 조명이 메인 라이팅, 그리고 키라이트를 잡아주시고, 앞쪽에 있는 조명은 필라이트, 좀 약한 빛으로 모자란 부분, 그늘진 곳만 살짝 커버해 준다는 정도로 조명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광량 조절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앵글은 아이뷰부터 탑뷰, 굉장히 다양한 앵글로 음식에 어울리는 앵글을 찾아보시는 것도 사진 실력이 높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식 사진의 경우에는 와이드보다는 타이트하게, 많은 분들이 음식 사진을 찍으면서 그릇 전체를 촬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찍었을 때 맛있어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앵글, 그러니까 타이트하고 가깝게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질감들을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촬영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기PNC와 함께하는 온택트 사진 클래스였습니다.